그리고 데뷔 10년 차를 맞은 걸그룹 원더걸스가 새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원더걸스의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싱글 앨범 Why So Lonely가 공개됐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Why So Lonely를 비롯해서 총 3곡이 수록됐습니다. 지난해 기존 이미지를 벗고 밴드 콘셉트로 컴백했던 원더걸스. 이번 새 싱글 앨범 역시 레게팝이라는 장르에 처음 도전했는데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원더걸스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의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발표했습니다. 새 국가 브랜드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태양의 후예의 두 주역 송중기, 송혜교 씨와 아이돌 그룹 빅뱅 그리고 프로기사 이세돌 구단이 국가 홍보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K-팝과 K-드라마로 대변되는 한류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류의 소재들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되어서 국가 브랜드가 한층 더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해서 새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에 적극 알릴 예정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잇따라 피소된 박유천 씨. 첫 번째 고소인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상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고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두 번째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지난해 12월 첫 번째 고소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성폭행 당했다며 박유천 씨를 고소했는데요. 박유천 씨는 지난 2일 오후 출석해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튿날인 3일에도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가 4차례나 피소된 데다 무고 공갈 등으로 여성 2명을 맞고소해 조사 한량이 방대한 만큼 한두 차례 더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 연예계에 중국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안재욱, 이정현, 베이비복스, NRG 등 한국의 톱스타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최근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큰 성공을 이룬 스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세워서 외국 스타라는 위화감을 없앤 건데요. 그 대표 주자가 추자연 씨입니다. 네, 원조 한류 스타 안재욱 씨보다 한참 늦게 중국으로 간 그녀인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거 궁금해요. 출연료가 엄청 그냥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예, 소리 나는 정도. 그렇게 받을 때도 작품이 있고 2011년 드라마 아내의 유혹 중국판인 회가정 유혹에 출연하면서 대륙의 여신으로 떠오른 추자연 씨. 요만한 애기들도 저 보면 치오츠시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제 이름을 안다라는 거는 솔직히 네. 좀 자랑스럽죠. 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서 빛을 본 스타가 또 있습니다. 2007년 데뷔 후에 9년간 무명 시절을 보낸 황치열 씨. 2015년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지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나가수 PD님께서 홍라오씨라는 그 PD님께서 직접 제 영상을 보시고 직접 보러 오셨어요. 얼마 전 중국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륙의 남신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중국에 지금 잡지가 나왔는데 앞면에는 황치열, 뒷면에 이제 송중기 씨가 계시더라고요. 감개무량하죠? 중국으로 뒤늦게 건너가 대성공을 거둔 스타들.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 스타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안녕, 빅보스.
거대한 중국의 달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직접 거액을 투자하면서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에 스며들고 있는 일명 레드머니라 불리는 중국 자본인데요. 특히 중국 자본은 한국 드라마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입니다. 2016년 상반기 많은 시청자들을 웃고 올린 드라마 태양의 후예. 과거 생방송처럼 촬영한 후 급박하게 방송했던 드라마들과는 달리 태양의 후예는 100% 사전 제작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본이 다 있어서 배우분들은 처음부터 본인의 캐릭터를 잘 인지하고 숙지하고 또 제작진과 얘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장점이었고요. 사전 제작은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중 동시 방영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요, 드라마를 방영하려면 사전에 전편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태양의 후예는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까지 송중기 신드롬을 탄생시키며 사전 제작 방식의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 수지입니다. 첫 방송을 앞둔 함부로 애틋하게 또한 100%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영 예정입니다. 부담감은 엄청나요. 사실은 이게 11개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동시방향이고요. 네가 날 묻고 싶은 함부로 내가 널 애틋하게가 제2의 태양의 후예로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내가 관심이 뭔데 쏟아지고 이렇게 있죠. 신경 쓰이지?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요, 중국은 최근 5년여간 게임, 인터넷, 연예기획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총 3조 원 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걸그룹 EXID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미디어 그룹과 손을 잡았고요. 한국과 중국의 기획사가 함께 기획한 한중 합작 걸그룹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중국 시장,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한국의 인력과 기술들이 모두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 제작 시스템 도입, 특히 양 국가 간 수익 분배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